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캠퍼들을 위한 요한계시록 17강입니다. 그래서 17강에서는 이제 지금은 마지막 때 7년을 코앞에 둔 임박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임박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캠퍼로서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캠퍼가 마지막 때에 들어가서 이렇게 준비할 시기는 없다. 이제 마지막 때 임박기가 이제 그 앞둔 시점 지금인 시점에서 마지막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마지막 때 임박기 가운데 지금이 마지막 때 임박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 임박기 가운데 있을 이제 핵심 징조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그 임박기 가운데 이게 지금이죠. 지금 이제 지금 가운데 있을 핵심 징조 두 가지가 이제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나타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10개국 연합의 출현, 10개국 연합의 출현이 마지막 때 임박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한 그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적그리스도 북방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한일의 7년의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징조가 마지막 때 임박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징조를 놓치지 말고 잘 파악하고 있어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기간이 명시된 조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일회라고 하는 기간이 명시된 조약이라고 한다면 이 조약은 몇 단계의 평화조약 로드맵 가운데 이 첫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조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상에는 한일회의 그 약속, 언약, 이 그 언약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상태로 평화 조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임박기고 이제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핵심 징조 두 가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 때 들어가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제 임박기 가운데 10개국 연합의 출현이 있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북방왕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과 한일회의 그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 요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 두 가지를 핵심 징조로 파악을 해서 마지막 때가 이제 진짜 곧 들어가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러한 이제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이제 징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징조로는 이제 지진이라든가 화산 활동 등이 강도가 세지고 이제 빈번해지는 것. 그렇죠. 점점점 빈번해지는 것.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이나 분쟁 등이 많아지는 것. 그렇죠. 이것도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점점. 그리고 기존의 기후의 변화가 급격히 바뀌어 농업, 임업, 수산업 등에 영향을 주어 기근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제 올해만 해도 한국에서 최고의 여름의 기온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후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시점 초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런 거는 정확히 어떤 힘든 징조죠. 파악하기가. 왜냐하면은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정보고 마지막 때 임박기하고 마지막 때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세계적인 경제 공황 상태에 접어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마지막 이때 임박인지 마지막 때인지 막 헷갈리고 이제 분별하기 힘들죠. 이렇게. 근데 위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임박기로서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죠. 깨어 있으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때의 시작은 요 시작에 있어서의 여러 시작점도 우리가 잘 이미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책, 그죠? 계시록 5장에서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첫 책의 첫째인을 떼시면서 하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의 첫째인을 떼시면서 땅에서는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충 마지막 때 전에 휴거되어 공중에서 혹은 하늘 보좌에서 혼인 잔치가 벌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7년 동안 혼인 잔치가 있다는 주장은 허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째 인을 차례로 떼시고, 그죠? 하늘 보좌에서 떼시잖아요. 그죠? 하늘 보좌에서 요 마지막 때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마지막 때 기간 동안에 하늘 보좌 가운데서 7개의 인을 떼신다. 하늘 보좌에서 차례로 떼시고, 또 하늘 보좌에서 많은 수의 환란에서 나온 성도들, 열방에서 나온 성도들을 이제 위로해 주신다. 7장, 그죠? 이때 이제 전 3년 반 중반이죠. 이때 위로해 주시고 14만 4천 명과 함께 하늘보좌 시온산에서 행사를 갖는다. 요 후 3년 반 이제 초반이죠. 이때 하늘에서 보좌 시온산에서 이제 행사를 갖게 된다. 14장. 이들은 다 순교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리고 또 짐승의 이름을 이기고 하늘 보좌로 올라온 성도들과 모임을 갖고 이 땅에서, 그죠? 요 모임을 갖는 데가 언제예요? 15장이잖아요. 15장. 이거 잠시 여기서 누락됐네요. 15장에 보면은 이제 나오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그 다음에 이 땅으로 강림할 준비, 하늘의 군대들이 이제 정렬하고 하늘 보좌에서, 이게 19장, 그죠? 그러면서 강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19장, 그죠? 계시록 19장. 그래서 이 땅에서 이때 이제 물리치시고 이 땅에서 성도를 모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마지막 때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혼인잔치를 이렇게 치르는 게 아니라 인을 떼시고 성도들을 이제 위로하시고, 순교를 당하거나 죽은 성도들, 하늘 보좌로 온 성도들과 위로해 주시고 모임을 갖고, 이렇게 계시록 7장, 14장, 15장에 보는 바와 같이, 그리고 또 하늘 군대를 준비하시고 또 아마겟돈을 물리치시고, 이렇게 19장, 그렇죠. 이렇게 이러한 이제 타임 테이블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충 설명해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시작점은 이스라엘에서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서 봉헌식이 있는 날이다. 그리고 성전 제사가 처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봉헌식이 있으며 성전 제사가 시작될 때, 이거는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9장. 성전 제사가 시작되죠. 이 성전 제사가 시작되면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이 성전의 봉헌식은 이제 나팔절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스라엘은 특이하게 나팔절이 새해의 시작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새해, 그러니까 7월 1일이죠. 7월 1일인데 유대력으로 7월 1일인데, 이때가 이제 10월 경입니다. 현대 우리 쓰는 달력으로는. 근데 이때 새해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편 한우카,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또 한편 한우카 수전절에 성전 봉헌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새해는 아니지만 이때가 이제 현대력으로 보면 이제 12월입니다. 12월 대략 크리스마스 이제 되기 전 시즌인데 이때가 성전을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로부터 회복했다 그래서 BC 2세기경에 BC 164년경에 이제 요 한우카 절기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 혹은 수전절이 이렇게 우리 그 봉헌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자연인 두 증인이 내 사역이 시작이 된다. 이때가 이제 두 증인이 사역 기간이 전 3년 반이기 때문에 요 시작점, 요 환란이 시작되면서 마지막 때가 시작되면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11장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시작되면서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돌입한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두 증인만으로 마지막 때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두 증인인지 진짜 증인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많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성전 제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두 증인이 어떤 사역을 시작한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우리가 이제 확실히 마지막 때에 돌입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마지막 때 시작은 적그리스도 북방왕이 남방왕,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를 침공하면서 마지막 때가 시작된다. 이건 계시록 이제 6장에서 첫째인이 떼어질 때에 등장하는 첫 흰말탄자가 등장하게 된다. 근데 이때 흰말탄자가 적그리스도다. 이 흰말탄자가 정복하려고 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정복의 여정이 시작되면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네 가지 살펴본 네 가지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의 어떤 시작, 그죠? 마지막 때의 시작을 우리가 요 네 가지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때 임박기로서 10개국 연합의 출현과 평화조약의 체결, 그죠? 이 부분은 그래서 마지막 때 시작은 마지막 평화조약의 체결일이 아니라 발효일이죠. 발효일이 이제 마지막 때 시작일이죠. 요 체결일과 발효일은 좀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적그리스도 이제 북방왕이 남방왕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를 침공하는 그 여정을 잠깐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거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정복의 여정은 전 3년 반 동안에 10개국 연합을 정복하고 후 3년 반 첫째 날에 그 첫째 날 하루 만에 세계를 연대 세력과 함께 정복하게 된다. 그래서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 세계 제국의 기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전 3년 반 동안에 10개국 연합을 정복한다 그랬잖아요. 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근데 10개국 연합의 세 뿔을 먼저 정복한다. 이 시작이 요 여섯째 인 가운데 첫째 인을 떼어서 그 흰말탄자가 이제 정복을 시작하는 것. 그게 세 뿔을 먼저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북방왕으로서 이집트 남방왕을 쳐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제 평화 협정을 맺고 그런 거죠. 그래서 7뿔을 이제 세 뿔을 먼저 정복하고 전 3년 반 그 내에 이제 7뿔을 복속을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일곱 부를 이제 복속을 시켜서 이제 열 부를 10개국 연합을 이제 복속을 시키면서 무엇이 돼요? 10개국 연합은 후 로마 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 로마 제국의 수장이 되는 거죠. 후 로마 제국이 된다. 적그리스도가 10개국 연합을 정복하고 나서 전 3년 반 동안에 이 후 로마 제국이 연대 국가들과 함께 그죠? 말씀드렸죠. 여러 브릭스 국가들이라든가 그런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 뭐 중국, 그다음에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 브라질 이런 나라들과 함께 세계 정복을 해서 함께 적그리스도의 세계 제국을 건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임박기와 그 마지막 때의 어떤 시작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살펴볼 거는 이제 마지막 캠퍼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마지막 때 임박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임박기의 상황을 파악하여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0개국 연합 출범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출범하지 않았잖아요. 출범 전까지 준비가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키워드 준비. 준비가 핵심이다. 출범 전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임박기라고 한다면 요 그 임박기 가운데 나타나는 요 10개국 연합 있잖아요. 출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조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약.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조약.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그 10개국 연합이 출연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가 좀 완료가 돼야 된다. 이미 10개국 연합이 출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시간이 마지막 때가 시작되기까지의 기간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생각해도 물론 시간을 주셔서 뭐 2년, 3년 또 길게는 5년까지 주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굉장히 몇 개월 이렇게로 짧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개국 연합이 출범하면은 이제 그 마지막 때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서 여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출범 전까지 준비가 핵심이다. 그래서 준비에는 영적 준비, 물적 준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영혼의 준비, 그 다음에 물질, 여러 자산이라든가 엔타임 시기에 이렇게 가족과 또 이렇게 자신이 또 생존할 그런 물적인 준비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성경을 읽고 또 깊이 묵상할 시간과 마음의 여력이 없겠죠. 그렇죠. 결국엔 그러니까 기도가 생존 활동과 또 이제 우리가 기도반 항상 기도하게 되겠죠. 그때는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하여튼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를 정확히 습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준비 가운데 핵심적인 게 그 뭐예요? 핵심 메시지를 정확히 습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 캠퍼들은 또 좀 양육할 수 있는 캠퍼들을 또 양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핵심 메시지를 다 습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성경을 읽고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생존에 초점을 맞춰 준비해야 된다. 아까 경제적 준비, 또 여러 가지 건강이나 여러 준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예수 안에서의 죽음을 축복이다.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이건 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의 죽음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 계시록 14장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그 끝까지 이렇게 통과해서 주를 만날 그런 그러니까 죽지 않고 만날 그 퍼센트지가 그 인간 100억에서 출발한다면 마지막 때를 출발한다면 20만 명 중에 한 명, 20만 분의 1, 20만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때는 진정한 성도들이 왕따가 되는 시기임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조약이
되는 시점부터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사역 혹은 생존을 위해서 어떤 이동이 필요하다면, 그죠? 조약을 보게 되는 시점부터는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마지막 때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때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 전쟁이라든가 또 계엄령이라든가 여러 통제에 의해서 국가 간 이동이라든가 지역 간 이동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 임박기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 할 이제 캠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용보다는 3배 이상의 집중도가 필요한 시기다. 그러니까 3배 이상의 집중도 있는 이 캠퍼의 삶이 필요하다. 막상 마지막 때 들어가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거나 성경 메시지를 볼 상황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상황이다. 그리고 성경을 볼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이렇게 잘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그때 되면 뭐 막연히 뭐가 되겠지 이러한 생각은 참으로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임박기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개의 핵심 징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없는 징조들,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지진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경제 상황 악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고, 요 확실한 핵심 징조 두 개, 그러니까 10개국 연합의 출현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는 그 두 개의 징조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된다. 막 공마국 전쟁이라든가 막 3차 세계대전 이런 것에 이제 현혹되거나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들어가는 그 출발 시점의 가장 확실한 시점은 뭐냐? 이건 성전 제사의 시작이니까 분명히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에 캠퍼 환경에 이러한 핵심 징조를 놓치지 말고 환경에 큰 변화를 시켜야 된다. 지금과 같은 정도보다 우리 캠퍼의 마음 상태나 생활 상태나 이런 걸로서는 마지막 때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3배 이상의 집중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저 자신도 그러려고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파악하기 어려운 징조들은 더욱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산부 비유를 통해서, 그죠? 임산부가 점점 아파온다 그랬잖아요. 배가. 그죠? 그래서 마침내 어떤 아이를 낳으면 그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어려움을 다 잊고서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메시아를 만나고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하고서 그 비유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임박기와 마지막 때 7년, 이거는 이제 마치 주님의 그 임산부 비유처럼 이렇게 갑자기가 아니라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징조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요. 사실은 요 징조들로 마지막 때를 파악하기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좀 파악하기 힘드냐면, 이제는 그 뉴스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도 그렇죠. 그래서 필리핀 지진이라고 이거는 제가 한 1주 전인가 1, 2주 전에 이제 필리핀에서 7도 7.4도 이게 지진이 났잖아요. 이렇게 민다나오 섬 해안에서 7.4도 그죠? 이게 10일 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칠레, 이것도 잘 이게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오늘 이걸 이제 필리핀 지도를 이렇게 쳐보고서는 17일에 저기죠. 17일에도 10일 그건 알고 있었는데 17일에도 이렇게 얼마예요? 이게 6.1 지도가 났다는 건 또 오늘 알았네요. 그죠? 그리고 또 칠레에서도
이렇게 계속 6.1, 그죠? 아니, 6.1이 아니라 4일 전에 6.3, 그리고 칠레 바닷가에서 7.6, 그죠? 이렇게 저희가 난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보면은 저도 몰랐었는데 보니까 그 칠레 지진이 24년 5월이니까 작년 5월이죠. 구모 9.5 지진이 있었네요. 이것도 이렇게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뉴스를 잘 이렇게 많은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지진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도 우리가 계속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임박기에 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마지막 때 임박기 캠퍼로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그래서 10개국 휴전이 있기 전에 여러 말씀 준비라든가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